안녕하세요. 헬스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경희 온생한의원 대표원장 곽기용입니다. 온생의 연구소 연구소장 정혜선 한의사입니다. 최근에 헬스 인사이드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쇼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동의보감에서 장수의 비법이라고 적혀진 12가지의 내용들이었는데요. 저희가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한의사들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고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구소장님,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죠? 네, 우선 첫 번째, 손으로 머리카락을 자주 빗어라. 과연 맞을까요? 네. 어쨌든 손이든 빗이든 어떤 의미에서든 이 두피를 자주 자극하는 것은 굉장히 그 두피 바로 밑에 있는 그 혈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두개골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두피 바깥이랑 두개 내 공간은 상관이 없다라고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미세한 혈류 순환이 그 일종의 숨구멍 같은 태아에서 숨구멍이 이제 닫히면서 살짝 그 공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내외부 순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피를 자주 자극해 주는 것은 물론 한의사가 추천해드리는 그 혈자리들의 정확하게 들어가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두피를 자극해드리는 것 자체가 뇌혈류 순환, 뇌척수액 순환, 그리고 노폐물 배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폐물 배출에까지 도움이 된다니 머리 자주 빗어야겠네요, 손으로. 그렇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두 번째, 손으로 얼굴을 문지른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결국은 이제 손으로 얼굴을 문지른다라는 것이 실제로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손을 이렇게 마찰시켜서 약간 열감을 낸 다음에 얼굴을 세수하듯이 하는 거, 이걸 일종의 기세수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손으로 마찰하는 순간들에 우리가 손의 느낌을 쭉 느껴보게 되고요. 실제로 따뜻하게 달궈 올라진 그 마찰열을 얼굴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안면부의 혈류를 쭉 이제 활성화해주는 효과도 물론 있겠고, 그 안면부 쪽으로 특히 눈 쪽으로 우리가 따뜻한 기운을 쭉 퍼뜨려주게 되면 해당 부위의 혈류가 더 활성화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안면신경부터 쭉 이어지는 이 신경 라인들, 그리고 눈과 코 쪽으로 나타나는 그 혈류들이 마찬가지로 두개 내에서 바로 뻗어나오는 그 신경과 혈류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성화됐을 때 뇌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총명하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뇌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다음 세 번째로는 눈을 감고 눈동자를 천천히 굴려라입니다. 원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을 감고 눈동자를 천천히 굴려라. 자, 눈동자의 움직임도 사실은 뇌 기능과 굉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EMDR이라는 치료법으로 눈동자의 움직임과 우리의 트라우마적인 기억을 결부시킴으로써 일종의 머릿속에 지우개를 만들어서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외상적인 사건들을 지워나가는 요법도 있습니다. 또 예전에 MC 스퀘어였나요? 그 2000년대에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일종의 눈을 쓰고 있으면 안구 운동을 쭉 도와주는 그런 기구들도 있었죠. 사실은 굉장히 뜬금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풍부한 부분이거든요. 시선을 어디를 두느냐라는 것, 그리고 눈동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들이 뇌혈류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일종의 뇌파 수준까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자극을 줌으로써
뇌혈류에 그리고 뇌 기능적인 부분에 적절하게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자극들을 줌으로써 퇴행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약간 그 뇌기능에 관련된 연구들이 그 구절들이 굉장히 많네요. 다음 구절도 어떤지 한번 말씀 나눠보실까요? 네 번째, 혀를 입안에서 굴려라. 혀를 입안에서 굴리는 건 한의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혀를 입안에서 굴려라랑 비슷한 시리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치아를 위아래로 서로 두드려라. 이렇게 고치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딱딱거리는 이제 소리를 때로 낼 수 있고요. 하나 더 있네요. 침을 자주 삼켜라도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래를 뱉어버려라 이런 것도 있죠. 자, 공통적인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결국은 우리 몸에 입의 움직임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입의 움직임을 유도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우리 몸에서는 뭔가 먹을 것이 들어오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먹을 것을 준비하는 우리 몸의 상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뭔가 식사할 준비를 딱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일까요? 아주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밥 먹으면 난 마음이 참 편하죠.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는 과자가 땡겨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일종의 부교감 신경, 우리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신경을 강제로 자극을 이끌어내는 행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몸이 쉬게 된다는 뜻이죠. 역으로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계속 긴장하고 자꾸 뇌세포가 과활성화된 상태가 반복되게 된다면 뇌세포가 타버리게 될 수도 있고 과열될 수도 있고 만들어낸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여유로운 시기를 한 번씩이라도 가져보게 된다면 뇌가 재정비할 시간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몸도 편해질 수 있고 마음도 편해질 수 있고 뇌도 좀 쉴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네요. 정말 좋은 방법들이네요. 좋습니다. 우리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번씩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해보시죠. 그러면 세 가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분은 또 귀에 대해서도 뭔가 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였죠? 귓볼을 자주 만져라. 자, 귓볼을 자주 만져라. 이렇게 만지게 되면 사실은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보충하고 싶습니다. 귓볼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귀의 연골 자체가 거의 모두 미주신경의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의 어느 부분을 만지고 꼬집고 자극하고 이완하든지 항상 우리 몸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편안한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있죠. 자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귀 파주면 잠이 솔솔 쏟아지나요? 귀만 만져주셔도 잠이 솔솔 쏟아질 수 있습니다. 살짝 잡아당겨 주셔도 되고 만져주셔도 되고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입에서부터의 자극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행위를 유도해서 마치 음식을 먹고 있는 것만큼의 상상을 하게 되는 간접적인 자극의 방식이라면 귓볼을 만지고 귀를 쓰다듬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완되는 신경들을 손가락으로 자극해주는 요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쉬게 해줄 수 있겠네요. 네, 다른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슴을 따뜻하게 해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슴을 따뜻하게 해라 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가슴에는 일반적으로는 우리 몸에 심장, 폐장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자꾸 찬바람이 들어가고 얼음장 같은 냉감이 전해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류량이 원활하게 전신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이라고 해서 심장이 자체적인 심장 근육에 혈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좁아진다. 그러면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게 될 수 있겠죠. 자, 심장에서 나가는 그 혈류가 모자라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온몸의 세포들이 적절한 수준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일시적으로 포기해 버릴 수가 있어요.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지고요. 또 자궁, 생식기 이런 부분들로 혈류량이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소변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해지게 되면 사실은 뇌로 가는 혈류조차도 살짝 낮아지게 되면서 어지럽거나 핑 돌거나 상혈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가장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한 가지 좀 더 덧붙이고 싶은데 가슴은 당연히 따뜻한 게 좋고요. 이 위에 목 뒤, 목 옆쪽까지도 따뜻하게 보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혈류가 길게 갈 수 있어야지 뇌 쪽까지 혈류가 잘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한번 실천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파여져 있는 V넥, U넥 이런 거 입지 마세요. 힘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같은 겨울철에 목도리도 안 하고 그냥 나가시면 큰일 나요. 심지어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해서 중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목도리 하시고 다니시는 거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자, 따뜻하게 해야 하는 게 근데 가슴만이 아닐 텐데요.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바로 등을 따뜻하게 해라입니다. 원장님, 가슴을 따뜻하라 이 외에도 등을 따뜻하게 한다는 걸 저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등이라는 것은 우리의 척추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모든 신경은 뇌에서부터 내려와서 척추를 타고 모든 장기 쪽으로 분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척추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그 옆에 있는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경들이 다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이 차가워지면 모든 내장기에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에 얼음장을 딱 올려놨다. 소화가 될까요? 대변이 잘 나올까요? 오히려 설사가 날 수도 있고 변비가 날 수도 있고 소화기는 딱딱하게 굳고 계속 오한이 들어서 으슬으슬 떨면서 체온을 올리고자 근육을 더 긴장시키게 되는데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등을 따뜻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요즘 같은 겨울날 꼭 온돌 넉넉하게 틀고 주무시고요. 절대 맨바닥에서 주무시면 안 되고요. 여름에도 마찬가지겠죠. 대청마루 시원하다고 냉바닥에 그냥 주무시면 안 됩니다. 다음날 소화 안 되고 감기 들어요. 그리고 당연히 요즘에 원피스 중에 뒤로 파여있는 원피스가 있어요. 예, 한여름일수록 냉방은 더 하겠죠? 큰일 납니다. 다음날 엄청 힘들 수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가벼운 자켓이라도 챙겨서 입어야겠네요. 그럼요. 결혼식 하실 때도 항상 예쁜 드레스를 입더라도 항상 따뜻한 털옷으로 잘 등을 보존하고 계시다가 딱 사진 찍을 때만 딱 오픈하시고 다시 감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나요? 몇 가지가 더 있었죠? 배를 자주 만져라. 배를 자주 만지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배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심장, 폐까지는 갈비뼈로 잘 감쪽같이 숨겨놨는데 배는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췌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간장, 소장, 대장 여러 가지 장기들이 다 있는데요. 자, 장기들만 있냐? 대동맥이 복부까지 쭉 내려갑니다. 자, 배를 자주 만지게 되면요, 이 장기들의 리듬이 다시 살짝 살아나는 효과가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심장이 뛰는 것처럼 위장도 아주 천천히 1분에 몇 번 정도 움직여야 됩니다. 이 리듬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얹혀있고 불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부의 대동맥이 제대로 혈관을 쭉 이제 퍼뜨려주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복강 내 장기들의 혈류 공급이 되지 않게 되면서 장기들의 기능 저하가 나타납니다.
물론 저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는 내장기 춘화요법을 통해서 해당 혈관들을 제대로 개폐를 좀 조절하고 장기들의 유착 관계를 좀 해석을 해내면서 적절한 리듬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따뜻한 손으로 차가운 손 안 됩니다. 손 따뜻하셔야 돼요. 따뜻한 손으로 스스로의 배를 그냥 편안하게 눌러주시는 거, 만져주시는 거, 쓸어주시는 거 다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특히 또 깊이 누르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따뜻하고 편안한 압력을 그냥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복부에 표제 반사를 또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교감신경, 우리 몸을 이완하고 편안하게 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신경에 유의한 자극이 될 거예요. 엄마손은 약손이라는 말이 근거가 있는 얘기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갑자기 터치하면 안 되고 아프게 누르면 안 돼요. 넓은 손을 이렇게 깊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안 되겠죠? 많은 면적을 깊게 누르는 거. 이것이 복부 자극의 기본입니다. 약간 강화 운동 비슷한 구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네, 마지막입니다. 항문을 오므리듯 자주 당겨줘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영역입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결국은 우리 몸에 항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골반저 근육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의 음부신경이라는 사회부신경들이 다 엮여져 있어요. 해당 부분들에서부터 우리 몸의 코어가 시작된다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허리를 무정하게 하고 있고 목도 이렇게 빼고 있는데 이거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엉덩이부터 딱 잡혀줘야 합니다. 자, 항문 자체를 당겨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지하철에서 서 계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어떻게 서 있나요? 짝다리 짚고 있죠? 좋지 않습니다. 네, 1시간 짝다리 짚으면 어떻게 되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그죠?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요. 자, 그럴 때 꿀팁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항문을 조이고요. 항문을 조이는 것도 중요한데 엉덩이를 싹 한번 모아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 몸이 반강제로 바른 자세를 찾아갑니다. 짝다리를 짚고 싶어도 엉덩이 힘준 상태로선 도저히 짝다리를 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의 코어 균형은 엉덩이 근육에서부터 기초 공사가 시작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다 살펴본 것 같죠? 네, 자, 동의보감에서 말씀하는 12가지 건강 비법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다방면으로 잘 짚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머리, 그쵸? 마음, 그리고 코어 근육, 내장기까지 우리 몸의 양상에 필요한 대표적인 방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것들이 과연 최선일까요? 제 생각은요. 혼자서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피아노를 난생 처음 쳐본 사람이 치는 피아노와 정말 평생 피아노만 쳐온 피아니스트가 치는 피아노가 다르듯이 이 부분에서도 전문가의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건강 장수 비법 제대로 체험하고 또 느껴보시고 싶으시다면 한의원으로 내원하셔서 맞춤형 치료, 순화치료, 두개천골요법, 또 위주신경 자극요법, 침치료, 전침치료, 부항치료, 뜸치료를 받으시면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12가지 장수비법을 최선의 진료를 통해서 체험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집에서는 자주 귓볼을 만지거나 하는 건강 습관을 챙겨주시고요.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이제 불편하시거나 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적합한 그리고 전문적인 진료를 통해서 이제 그 증상들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혈자리의 침치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치 종합 비타민제를 그냥 먹는 것과 일종의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고 철분제든 마그네슘제든 딱 맞춤형 성분의 그 영양제를 처방받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헬스 인사이드와 함께하는 경희 온생한 의원 그리고 온생의학 연구소였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한의원으로 오셔도 되고 또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스 인사이드와 경희 온생한의원 제휴기념 이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제공해드리는 비급여 치료 비용의 10%를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스크에서 헬스 인사이드 구독자 인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